자, 시작합시다. 오늘 고전시가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고전시가, 시대의 흐름을 좀 알고 있나?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은 고대, 통일신라, 고려, 그 다음 조선, 이렇게 시대가 쭉 흘러갑니다. 그죠? 그렇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지. 뭐 그런 건 알아두시면 되고,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하여튼 고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각각에 있는 갈래 이름부터 딱 쓰면은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가 붙어 있으면 가요를 붙이면 돼요. 그럼 고대 때는 뭐겠어? 고대, 가요가 되겠지. 그죠? 고가 붙어 있으면 가요를 붙이면 돼요. 그럼 고려 때는 뭐겠어? 고려 때도 고 붙어 있네. 그럼 뭐야? 고대 때는 고대가요야. 고려 때는? 고려가요. 그렇지. 고려 때는 고려가요라는 갈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 운문갈래에 해당하는 애들을 얘기할 겁니다. 통일신라 때는 이름만 일단 쓸게요. 통일신라 때는 향가라는 갈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자유시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유시,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뭐 이렇게 소설 뭐 이런 갈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에는 이게 솔직히 별표 2개. 조선 때 만들어진 갈래 2개가 중요합니다. 뭐랑 뭐가? 시조와 그 다음 가사라는 갈래가 있었습니다. 시조와 가사. 자, 그럼 위에부터 설명을 조금씩 하나씩 다 하도록 합시다. 자, 고대가요 1번 점 개념. 고대가요가 어떤 거였느냐. 고대가요는 이때만 해도 노래를 위한 노래가 아니었어. 그냥 뭐였다? 원시종합 예술이라고 불러요. 원시종합 예술이라고 하면 뭐 연극이라거나 제사라거나 하여튼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노래 같은 게 곁들여 있었다. 이해되는가? 노래를 위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내용보다는 집단적인 내용이 더 많았어요. 집단적인 내용의 노래를 부르다가, 즉 우리한테 뭔가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걸 얘기하거나 우리한테 우두머리를 주세요 이런 거, 집단적인 뭔가 바람을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개인적인 내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특징으로는 이때만 해도 우리 글이 있었어 없었어? 있어 없어? 우리 글은? 없죠. 우리 말은 있어 없어? 말은 있었지. 말은 있었지. 그래서 말을 통해서 이렇게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시의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1번 특징 1번 구전되다. 그리고 2번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시를 위한 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거나 뭐 제사의식 중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배경설화가 어떤 거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지, 그지? 그게 같이 전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가요의 주요 작품에는 크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볼만한 게 구지가. 들어봤으려나?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 알아?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 이게 더 유명하죠. 공무도화가는 어떤 거다? 이마 그물 건너지 마오. 도하다 이거. 땡큐. 공무도화가.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결국 그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니 뭐 어이없고 뭐 요런 공무도화가. 그 다음 황조가는 정확하게 작자가 남아 있습니다. 유리왕입니다. 유리왕이 누군지 아나? 일단 뭐긴 뭐겠어. 왕은 왕이겠죠. 그죠? 유리왕은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야? 고구려 누가 만들었어? 그 다음에 정읍사. 이렇게 4개만 보면 됩니다. 정읍사는 백제노래예요. 백제노래. 유일하게 남아있는 백제노래. 혹시나 집에서 옛날 책 보다가 어라? 백제노래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게 나오면 나한테 들고 오세요. 일단 알겠죠? 내가 한번 봐줄게. 얼마에 팔릴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이렇게 구지가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백제노래가 현재 전해지는 게 정수가밖에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백제노래가 딱 발견이 됐어. 그건 이제 바로 박물관 행위죠.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이 고대가요라는 거. 그 다음 넘어가서 향가. 그 다음 통일신라의 향가입니다. 1번 개념. 통일신라 시대에 뭘로? 향찰로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 정형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가지의 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 통일신라 그런 말은 알 거고 향찰이 뭔지 알아야지. 자, 이때만 해도 우리 말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 우리 글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우리 글은 누가?
조선시대의 세종이 만들죠. 그전엔 당연히 우리 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빌려왔다? 자, 우리말을 뭘로 기록한 거예요? 이거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게, 한자를 빌려와가지고 쓴 게 향찰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일단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 향찰. 그럼 정형시가 뭔지는 알지? 정형시가 뭐야?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시? 오케이, 형식이 가죠. 형식이 고정돼요. 이게 앞 글자 떼면 돼.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형식이 정해진 시. 그래서 정형시의 반대말이 뭐야?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대시는 대부분 이런 시잖아. 무슨 시? 마음대로 쓰는. 그렇지. 정형시 반대말이 그래서 자유시예요. 알겠죠? 오케이. 일단 개념 향가는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향찰로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라는 거. 그럼 이번 세부갈래를 봅시다. 향가, 근데 향가 딱 이렇게 끝이 아니라 세부갈래. 향가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사구체, 그 다음 팔구체, 그 다음 십구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 4줄짜리일까 4구체였어. 4줄짜리 만들었다가 8줄짜리 만들었다가 어라 하면서 그냥 2줄을 더 붙여가지고 완벽이라는 모습 10줄 딱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같은 말로 19체는 같은 말로 사내가라고도 합니다. 사내가. 19체를 사내가라고도 해. 이런 건 알아주세요. 그럼 19체의 형식만 한번 볼게요. 정형시래매. 그럼 형식을 안 볼 수 없지, 그지? 19체의 형식. 19체 형식. 이건 좀 중요합니다. 살짝. 19체의 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1번 일단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3단 구성 어떻게? 4줄, 4줄, 2줄 이렇게 4, 4, 2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19체의 향가야. 그 다음 2번 이 19체 향가 4, 4, 2가 어떻게 된 거냐면 기서결이거든요. 기구, 서구, 결구 이렇게 3단 구성이야. 기서결. 근데 결구를 똑같은 말로 낙구라고도 해요. 낙구. 이해되는감? 4, 4, 2로 나누고 19체 향가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2줄은 결구라고도 하고 떨어질 낙을 써가지고 2개 툭 떨어져 있다 해가지고 낙구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낙구의 두 번째 특징은 낙구는 감탄사로 좀 시작이 돼요. 이게 19체 향가의 특징입니다. 형식 두 가지. 근데 요게 끝이 아니야. 여기 별표 친 이유가 있어. 요 형식이 어디로 이어진다? 시조로 계승된다고 얘기를 해요. 시조로 계승. 어떤 형식이? 3단 구성과 낙구, 마지막 부분은 감탄사로 시작하는 요런 형식들이. 이건 작품을 보면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월명사에 제망매가가 있어. 제망매가 들어봤을란가? 생산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월명사. 이런 것들 오늘 다 볼 거예요. 매가요? 제망매가. 누이 매자 쓰는 거야. 자매할 때. 어떤 뜻이냐면요. 누이 매자. 누이를 이를 망이거든. 잃고 뭐 하는 노래? 제사 지내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이가 죽었어. 먼저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에요. 월명사는 스님인데 누이를 제를 지내는 그런 노래를 제망매가라고 해가지고 지었어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찬기파란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충감사라는 또 스님이 지었어요. 지금 보니까 스님들이 많이 지었네. 그지? 왜 그랬을까? 자, 아까 향가는 뭘로 기록을 한다? 향가는 향찰로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향찰은 뭐야? 결국엔 뭘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야? 향찰은 뭘 알아야 쓸 수 있다? 한자를 알아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을 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그래서 지식인들, 주로 지식인들 여기다가 4번 딱 해가지고 공간이 없네. 니 좀 써주세요. 4 작자층 주로 지식인들이 썼어요. 왜?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승려라거나 뭐 신라시대 하면 무슨 좀 계층이 떠올라? 아는가? 얼굴 하얗게 화장하고 딱 귀족들의 좀 자제들이 이런 계층이었죠. 어떤 거? 화랑. 신라시대 하면 화랑이 생각나야죠. 화랑 그런 애들이 주로 썼었어. 글자를 좀 잘 아니까 걔네들은. 그죠? 그래서 창기파랑가 이런 거. 그러면 여기 있는 기파랑이 누군지 사실 딱 느낌 오지. 기파랑이라는 뭐가 있었다? 기파랑이라는 누구? 화랑이 있었어요. 알겠죠?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뭐 하는 작품이다? 오! 좋아하는. 그렇지. 좀 찬양하는 작품이었어요. 찬양. 찬 기파랑가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 모죽지랑가라는 작품도 있어요. 모죽지랑가. 이거는 드고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드고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자, 역시나 또 누구야? 밑에 또, 요거 뭐겠어? 죽지랑, 이것도 뭐겠어? 역시나? 누구겠죠? 위에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작품이라며. 요거는 누구? 죽지랑이라는? 역시나? 화랑이겠지. 그지? 또 다른 화랑.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작품입니다. 그 죽지랑을 좀 부하라고 할까요? 부하 직원? 뭐 그런 사람인 드고가 쓴 거예요. 죽지랑을 좀 추모하는. 그래서 이렇게 세 작품 정도는 대표적으로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온 작품들이에요. 요게 향가의 기본적인 특징.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서 고려로 갑니다. 고려 1번 개념. 고려가요의 개념은 고려시대, 당연히 고려시대겠죠. 자, 고려시대 주로 평민들이 부른 노래예요. 부른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위엔 내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 향찰로 기록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때는 지금 내가 뭐라 했어? 고려시대에 주로 평민들이 부른 노래래. 즉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없었다? 처음에는 기록으로 남아 있던 게 아니지. 그지? 뭐대다가 부른이니까 뭐다? 그냥 그렇지. 노래로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그런 말을 뭐라고 하죠? 구전된다라고 하지. 그래서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됩니다. 나중에 뭐 악학개법이라거나 고려사 악지 뭐 이런 데 기록이 됩니다. 근데 평민들이 불렀다며. 그럼 잠시 내용을 한번 보자. 내용. 이거는 평민들이 부른 노래예요. 평민들이 부른 노래다 보니까 뭐 유교적 이념 이런 걸 담긴 게 아니야. 지금도 노래하면 그냥 대중가요 하면 무슨 노래가 제일 많아? 그렇지. 케이팝 하면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제일 많아? 사랑 이야기가 제일 많잖아. 이때도 역시나 뭐다? 사랑 이야기가 제일 많았어요. 왜? 평민들이 부른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랬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로치고 남녀상렬지사라고 좀 쓸게요. 남녀상렬지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 여자의 서로 좀 뜨거운 이야기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양반들은 이거를 처음에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어. 맞아, 안 좋아했어. 그거 남녀상렬지사 그거 안 돼. 옳지 않아. 뭐 이렇게 안 좋아했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것도 알아주시고. 자, 그리고 3번 형식. 형식은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민요. 아리랑 알지? 아리랑. 네. 아리랑이 몇 음보야? 몇 박자야? 해보마라. 아리랑 아라리요. 몇 박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난 맨날 그렇게 하는데. 어렵게 하시면 그냥 아리랑 아라리요 해가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박자의 반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음보의 율격, 요것도 민요적 율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왜? 평민들이 부른 거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난 삼음보의 율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번 이게 중요해. 후렴구를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전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야. 후렴구 존재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요거 별표 좀 칠게요. 후렴구가 뭔지 알지? 지금도 노래 부르다가 뭔가 비슷한 거가 아니야. 거의 똑같은 게 탁탁탁 반복되는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을 후렴구라고 합니다. 근데 고려가요에는 그런 게 있었어. 요거 역할이 있지. 요거의 후렴구의 역할은 1번. 또 따로 쓸게요. 1번. 후렴구는 일단 반복을 해주는 거니까 뭐가 형성돼? 반복을 해주니까 뭐가 형성된다? 반복하면? 그렇지. 운율이 형성됩니다. 운율 형성. 예를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위두어렁샹 다링디리 뭐라 위두어렁샹 다링디리 뭐 이런 거야. 그걸 반복하는 거야. 혹은 뭐 위증질과 태평성대 뭐라 위증질과 태평성대 이런 게 툭툭툭툭 중간중간에 반복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분연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분연의 기능. 분연의 기능이라는 게 뭐다? 연을 나눠줘요. 자, 신라 때 향가까지만 해도 여기다가 요거 하나 쓸게요. 연이라는 것이 이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연.
연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연이 뭐야? 1연, 2연, 3연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근데 이런 게 향가까지는 없었어요. 선생님 4, 4 이라면서요. 그건 1, 2, 3, 4, 5, 6, 7, 8, 9, 10 그대로 단연체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내용상 그냥 4줄, 4줄, 2줄이 나뉜다라는 거였고, 즉 향가까지는 그냥 단연이에요. 알겠죠? 연이 몇 개? 하나. 근데 고려로 가면서 분연이라는 게 생겨요. 하하하 후렴구 띄워주고 하하하 후렴구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 분연의 기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형태적 안정감을 만들어주기도 하겠지.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가시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고려가요는 누가 지었다? 누가 많이 불렀다? 평민들이 불렀다 했잖아. 작자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작자가 누군지? 그렇지 모르지. 평민 중에 누군가겠지. 가시리 가십니까? 가십니까? 나버리고 가십니까? 요게 가시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알아? 오 청산별고 이것도 알란가?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얄리얄리 얄라샹 얄리얄리 얄라 그건 또 알아? 얄리얄리 얄라샹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슨 구? 후렴구. 그렇지 그런 걸 후렴구라고 해요. 그래서 살얼이 살얼났다 청산이 살얼났다 얄리얄리 얄라샹 하고 그 밑에 또 하고 얄리얄리 얄라샹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자 그다음 또 서경별곡 이런 것도 있어요. 서경별곡 뭐 등등등 많습니다. 동동 이런 것도 있고 동동은 또 중요하니까 또 알아줍시다. 이런 것들 다 작자는 남아있지 않아요. 왜? 평민들이 부른 노래니까 부르면서 전달된 거 그걸 뭐라 한다 했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뭐 한다? 아까 그러니까 입 구전 그렇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해서 구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냥 작자가 누군지 몰라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돼서야 기록으로 남깁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고려입니다. 알겠죠? 어렵잖아. 이게 진짜야 사실은. 시조와 가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를 꼭 잘 알아야 돼요. 시조부터 딱 들어갑니다. 다 중요해요. 시조는 개념 땡땡. 시조라는 건 주로 조선시대에 쓰인 이건 쓰인 게 맞아요. 쓴 거예요. 부른 거 아니야. 쓰인 우리나라 대표 정형시라고 쓸게요. 주로 조선시대에 쓰인 우리나라 대표 정형시라고 하는데 왜 주로라는 말을 쓸까? 요거 좀 체크 한번 해보자. 왜 주로라는 말을 쓸까? 조선시대만 썼던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아니니까 그렇겠지. 시작이 어디부터냐면 고려 말부터 시작해요. 고려 말부터 현대까지도 씁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세요. 그 정형시는 이제 말 안 해도 되겠지, 민지야? 정형시라는 게 뭐였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시? 정형시라는 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시? 형식이 그렇지.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그걸 정형시. 반대말은? 자유시. 오케이. 자유시라고 합니다. 세부갈래. 아까 전에 향가도 세부갈래 먼저 봤죠? 이것도 세부갈래 먼저 봅시다. 시조라는 것도 시조 딱 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시조라는 게 있고, 평시조. 그리고 연시조라는 게 있어요. 연시조. 평시조는 어떤 시조겠어? 가장 어떤 시조야? 가장 평범한, 가장 기본형. 그걸 평시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연시조는 뭘까? 딱 생각해봐. 연시조. 뭐겠어? 뭐가 있는 시조겠어? 연이 구분되어 있는 시조지. 평시조는 세 줄짜리거든요. 초장, 중장, 종장. 요게 한 작품 평시조 끝. 근데 연시조는 그럼 뭐겠어? 초장, 중장, 종장 띄우고 또 초장, 중장, 종장 띄우고 초장, 중장, 종장 이거를 한 작품으로 보는 거야. 이런 걸 무슨 시조라고 한다? 연시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두 개랑 그 다음 또 나눠가지고 어시조라는 게 있고 어시조 그 다음에 사설시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시조는 뭐겠어? 엇이라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뭔가 살짝 느낌이 어때? 약간 어떻게 된 거다? 약간 엇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 그래서 1구가 더 붙은 거야. 플러스 1구. 원래 시조는 밑에 쓰긴 쓸 거예요. 3장 6구 45자 내라고 해서 9가 6개짜리야. 근데 9가 한 개 더 늘어나면 이거 어시조다. 하나 엇나갔다. 3장 7구짜리 어시조 생각하면 되고 사설시조는 2구 이상 많아진 게 사설시조예요.
3장 8구 이상인 거지, 그러니까. 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정형성이 높은 건 어떤 애들이 정형성이 높아? 얘네들이 정형성이 높아요. 그지? 형식이 파괴되지 않았어. 근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좀 어떻다? 정형성이, 그렇지. 정형성이 좀 낮아졌어요. 알아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형식을 하나 봐야지. 시조의 형식.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하나 칠게요. 왜? 정형시니까 형식 중요하지. 3개입니다. 자, 정형시의 형식 1번. 아까 내가 잠시 말했던 3장, 6구, 45자 내외. 요건 좀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를 국어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이런 거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하셨는데, 뭐 어쩌겠어. 3장, 6구, 45자 내외. 장이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떻게? 초장, 중장, 종장 3줄짜리예요. 그 다음 구를 한 장당 2개씩 넣어요. 그래서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45자 내라는 건 글자 수도 정해져 있어요. 시조는 어떻게?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그리고 자 2번 아까 전에 혹시 기억나나? 고려 가요는 몇 음보라 했어? 몇 박자라 했어? 3. 오, 조선으로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해. 고려 때는 3, 조선은 살짝 업그레이드해서 살짝 업그레이드 해봐. 몇 음보일까? 3.5. 조금 더, 그렇지. 몇 음보? 4음보입니다. 조선은 다 4음보야. 4음보, 3.5 웃겼다. 3.5.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를 3글자 고정시킵니다. 3글자 고정. 이런 형식이 있어요. 그럼 형식을 딱 보면은 3장이래. 초장, 중장. 종이 3장이 아니야. 알겠지? 3줄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 그럼 6구. 구를 2개씩 나누면 총 6개 구가 나오죠? 그럼 3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음보짜리 3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종장, 첫음보 3글자 고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종장의 첫음보 여기를 몇 글자로 무조건 고정을 한다? 3글자로 고정을 한다고. 알겠죠? 요게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걸 딱 지킨 게 무슨 시조? 평시조. 그지? 그리고 그 평시조를 여러 개 넣은 거를 무슨 시조? 여러 개 넣은 걸 연시조. 그지? 오케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조 하면 솔직히 아는 게 있어. 진짜 유명한 거. 어떤 거 있을까?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쓴 시조가 있죠. 뭐 있어? 뭐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들어봤지? 만수상 그런칙처럼 얼거산들 어떠하리 이러면서 뭡니까? 조선을 만드는데 조선을 개국하는데 정몽주 같은 인재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꼬시려고 그런 작품을 써요. 야 이놈들 어떠래 저놈들 어떠하겠어 우리도 좀 얼거져서 살아보자 라고 했더니 정몽주가 이방원한테 답가를 쓰죠. 뭡니까? 단심가 유명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러니까 4박자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 다음 뭐지?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그칠 줄이 있으랴. 이렇게 딱 3보짜리 3줄을 탁탁탁 써가지고 이방원한테 써주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방원이 거절했네.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철퇴로 그죠? 그렇게 되는 그것들이 다 시조입니다. 여기 간단히 쓰면은 이름만 좀 써볼게요. 뭐 요즘 뒤에 이름이 붙은 걸 수도 있어요. 뭐 하여가 이거 이방원 거죠. 이방원. 뭐 단심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는 정몽주 거는 정몽주. 그 다음에 뭐 황진이의 시조. 황진이 압니까? 황진이 알아? 그지? 엄청 유명한 기생. 이때는 기생이라고 하면 조금 안 좋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다? 뭐 술집 여자 이런 게 아니라 뭐라 했어? 좀 연예인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되게 대단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등등등, 다양한 뭐 사설시조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조. 그래서 난 여기다 요것도 하나 쓸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 음보가 어떻게 된다? 3음보에서 몇 음보 된다? 3.5 아니고. 그렇지. 고려에서 조선 넘어오면서 4음보가 된다. 그 말은 조선시대의 가사도 몇 음보일까? 가사도? 맞아. 가사도 4음보예요. 시조가 4음보잖아? 가사도 4음보예요. 자, 가사 그려가입시다. 개념 땡땡.
자, 가사의 개념은 시조가 꼴랑 몇 줄밖에 안 돼. 시조가 고장 몇 줄입니까? 셋. 시조는 세 줄.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밖에 안 돼. 길어, 짧아? 짧아요. 엄청 짧죠. 그러다 보니까 가사라는 걸 만들어요. 어떻게? 나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시조의 짧은 길이 극복을 위해서 만들어요. 짧은 길이 극복 위해 만든 사음보 연속체라고 딱 하면 돼요. 사음보 연속체. 즉, 몇 줄인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가사는? 정해져 있지, 그렇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사음보로 쭉 쓰면 돼,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쭉. 뭐만 맞추면? 사음보만 맞추면. 알겠죠? 그래서 2번, 그냥 형식만 보면은, 사음보만 맞추면 돼요. 사음보 곱하기 n. 사음보로 쭉, 그냥. 이게 끝, 요거는, 가사는. 그리고 가사 하면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어학원 이름도 있어. 어학원 이름도. 두 글자. 정철. 맞아요. 정철, 그분이 뭐 모르겠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내가 아는 정철은 엄청나게 많은 가사 작품을 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철의 이름 들어봤을걸? 삼이인곡, 이런 거. 들어봤어? 송미인곡. 안 들어봤어? 아, 진짜? 그 다음에 뭐 관동별곡, 막 이런 거 있어요. 관동별곡.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건 아닌데, 제일 먼저 나온 건 성산별곡이 제일 먼저예요. 순서대로 쓰자. 성산별곡을 안다고? 제일 안 유명한 건데. 이 네 개 전부 다 누구 거다? 정철 작품입니다. 정철하면 가사하면 정철이야, 뭔가.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고전 운문의 흐름을 배워봤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은. 자, 고가 붙으면 뭐를 붙이면 된다? 가요를 붙이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고대 때 고대가요. 고려 때 뭐다? 고려 때는? 고려 땐 고려가요. 고 붙으면 가요 붙이면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고대 때 고려가요는 뭐다? 노래를 위한 게 아니라 처음에 원시종합 예술 중 하나로 그냥, 그치? 공연 중 하나로 들어가 있었다고. 어떤 식으로 됐다? 집단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러다가, 개인적인 성격도 들어가긴 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 말은 있지만 우리 글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래서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시 형태로, 한자로 기록이 됩니다. 형태를 보여줄게요. 그리고 배경서랑 함께 전해지는 특징이 있어. 뭐 구지가 요거는 수로왕을 찾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공무도화가 이런 거는 여기 요거 하나 안 썼네요. 공무도화가는 한을 노래한 최초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이 뭔지 알지? 이별의 정한. 요즘 민지 슬퍼요. 자, 그 다음 한을 노래한 공무도화가가 있고, 항조가의 유려왕의 항조가, 이것도 배경설화가 있어요. 설명하는 날이 있을 거고, 정읍사 있고, 그 다음 통일신라의 향가는 뭐다? 아직까지도 우리 글은 없어, 그지? 향찰을 가져와요. 향찰이 뭔데?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거야. 자, 향찰로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인데, 어떻게 생겼다?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다? 10줄짜리다. 이게 가장 완벽한 형태의 향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름도 따로 사내가라고도 붙여줬어. 그거의 형식이 뭐다? 3단 구성. 그 다음에 3단 구성 특히 어떻게 나눴다? 4, 4, 2로 나눴다. 총 10줄. 이때는 연이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 신라 때는? 신라 때는? 그렇지. 신라 때는 없었다 했어. 그냥 단연체였어요. 근데 어떻게 4, 4, 2로 나눈다? 그냥 내용상으로 1, 2, 3, 4, 1, 2, 3, 4, 1, 2 그냥 단연체였어요. 알겠죠? 근데 내용이 4, 4, 2로 나눈 거지. 알겠죠? 그리고 1, 2, 3, 4, 1, 2, 3, 4, 1, 2의 요 마지막 낙구의 요 첫 부분은 뭘로 시작된다?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게 시조로 계승됐대. 왜 시조로 계승됐을까? 3단 구성이 시조로 어떻게 계승됐어? 시조가 몇 줄이라 했어, 아까 전에? 시조가 3줄. 그렇지. 초장, 중장, 종장 이걸로 계승된 거야. 그리고 낙구는 마지막은 감탄사로 시작한다 했잖아. 이것도 시조로 계승돼서 어떻게? 아까 전에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에서 어디? 종장의 요 첫 부분 몇 글자? 3글자 고정하는 거 있었잖아. 그게 여기서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런 형식에서 온 거 아니냐. 알겠죠? 그냥 고려가요는, 오케이. 고려시대에 주로 평민들이 부른 노래야. 처음부터 기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뭐 됐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구전되었다. 그러다 보면 평민들이 부른 노래니까 어떤 내용이 제일 많았다고? 요즘도 대중가요에 제일 많은 주제. 무슨 이야기가 제일 많았다? 사랑 이야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음보였다라는 거, 후렴구가 존재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후렴구 존재했다. 이게 존재함으로써
그죠? 고려가 되면서, 고려가요가 되면서 뭐라는 개념이 생겨? 한 글자. 뭐라는 개념이 생긴다? 요거 때문에. 후렴구 때문에. 신라까지는 없었어. 향찰까지는 없었어. 그렇지. 향찰까지는 그냥 단연체였단 말이야. 근데 고려가요로 가면서 후렴구 띄우고 땡땡땡 후렴구 띄우고 땡땡땡 후렴구 띄우고 이런 식으로 뭐를 한다? 분연이라는 걸 해줬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시조. 솔직히 요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조선시대의 시조와 가사. 자, 고려시대는 삼음보. 조선으로 넘어가면 몇 음보? 오케이, 사음보. 시조 사음보인데 일단 조선시대에 쓰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형시예요. 이 주로라고 쓰는 말은 고려 말부터 쓰였다. 알겠죠? 고려 말에 쓰인 대표적인 작품 두 개가 요거잖아. 아까 하여가와 단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즌. 알겠죠? 자, 그리고 세부관련 평시조, 연시조, 어시조, 사시조 있는데 묶은 이유는 얘네들은 아직 정형성 높고 어시조, 사시조는 구가 툭툭 엇나가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좀 정형성이 좀 낮다. 알겠지? 알아주세요. 그리고 가사는 시조는 꼴랑 몇 줄짜리였어? 시조요? 시조는 몇 줄? 세 줄. 세 줄. 초장, 중장, 종장 해서 세 줄밖에 안 되니까 짧아 길어? 짧아요. 짧으니까 뭐를 만들었다? 새로운 갈래인? 그 가사라는 걸 만들었다. 몇 줄인지 정해져 있어 없어? 없이 그냥 사음보로 쭉 쓰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고전 가보요. 끝. 안녕.